센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장 마치고 나서 이 M7 기업 매그니피센트 7개 가운데 2곳이나 실적을 내놨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영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M7 기업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 그 미국의 밸류에이션,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도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올랐다라기보다는 소위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 뭐 작년에는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막 뭐 PER 뭐 70배, 100배 막 이렇게 확대하면서 결국은 가져온 게 기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적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과 더불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다시 이제 실적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하죠. 실적 영향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한 뭐 9월, 한 10월 초까지는 정책 계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가 오히려 더 시장은 불안한 거죠. 뭐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뭐 종목의 등락이 엇갈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아주 뭐 그 시장이 누구나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면 당연히 뭐 그 종목 오르겠지만, 그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에서는 그 좋다고 하는 미국도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반응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 정도의 자극을 줘야지 시장이 좀 반응을 한다. 정수 변수가 일정 부분을 조금은 가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주셨는데, 실적 나온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그나마 좀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알파벳부터 볼까요? 네, 알파벳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긍정적 흐름이 나오다가 뒤에 가서 밀리는 양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제시했던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야 만족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종목도 지금 트레일링으로 한 27배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포워딩으로 하면 20배 내외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러면 그렇게 또 비싼 것도 시장 평균 정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밀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와는 좀 무언가 다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뭐 물론 테슬라야 매그니피션 세븐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뭐 큰 종목이라 뭐 뉴스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이 뭐 항상 나오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은 뭐 그러려니 하고 싶기도 하지만, 테슬라도 실적이 나빴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는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실적은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고 QOQ 대비해서 또 떨어진 상황이니까 실적이 이제 총량 기준에서는 뭐 조금 낮아진 게 맞는데, 그래도 그 낮아진 어느 정도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음에도 일단 발표에서는 더 흔들리는 모습.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자극제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극제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실적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줘야 도대체 이 종목이 끌어올 수 있는가, 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아직 좀 멀었긴 하지만 8월 말이라서 아직 멀리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소위 밸류가 비싼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만족할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금융주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 괜찮았고, 근데 금융주 중에서 또 실적이 조금만 뭐 하나 부족하면 다 밀어버리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실제로 몇 개 없고, GM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원래 실적 예측은 나빴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또 밀어버리는 양상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오름폭은 다르고 당연히 시장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보는 그 시각이나 전체적인 시장이 주는 시그널은 조금 뭔가 과거 대비 차갑게 식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더욱더 엄격하게 본다. 그리고 또 선반영이 된 고퍼주가 문제라고 판단해 주신 건데 그럼 이제 이 주 후반에 거의 뭐 하이라이트잖아요. 많이 쏠려 있는데 실적 시즌 쉽지 않겠네요.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앞서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던데 저도 뭐 이제 공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HD 뭐 현대일렉트릭처럼 정말 뭐 폭발적인 실적을 네. 내는 기업이 아니라면 지금 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몇몇 종목을 뭐 제외할 경우에는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반등 시에는 더 흥분하면서 더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 네. 오히려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이 가격은 너무 싸고 이 가격에 사면 시간이 답이다. 버티면 결국 올라온다라는 확신이 드는 종목이 아니라면 그래서 매일매일 시세 보면서 뭔가 내가 가슴 아파하고 뭐 매일 뭐 이렇게 떨려할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네. 지금 구간에서 사지 않는 게 맞고 반등 시에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변수 여전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대응 전략 알려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이 나올 거라면 정말 제대로 좋아야 된다.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줘야 된다. 바로 이 기업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오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다른 종목군들까지 이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르르 상당히 강하게. 그래서 전력 설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신고가 리스트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몇 군데 증권사 리포트를 봤더니 다 어닝 서프라이즈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과문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2배의 실적이 나왔으면 왜 2배의 실적이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측이 왜 틀렸는지부터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환율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단가 효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에 닿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적은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컨센서스 한 2배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이 이렇게 흥분해서 뭔가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영업이익 컨센이 1,200억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2배가 2,100이 나왔죠. 나온 거죠. 네. 정말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추정할 때보다 환율도 변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것 정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얘기할 때 보통 한 20% 정도 차이 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의 100% 차이는 이건 예측 실패가 아니고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추정치가 완벽하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뭐 무조건 가격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마진율 계산해서 뭐 당장 뭐 40만 원 이상의 목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또 틀리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좋은 실적을 냈다가 당연히 이 회사도 뭘 하겠습니까? 이제 캐펙스를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좋았던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너무 소스가 쏠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예상했던 것보다 덜 성장하고 비용을 쓰기 시작하면서 캐펙스가 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의 악화로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 속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생각해보면 바이오 흥분할 때나 전기차 소재 흥분할 때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폭발할 거다 해서 막 밸류에이션 뭐 70배, 80배 날리고 그럴 때랑 비슷한 양성을 어떻게 보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너무 뭐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끌어올린 것도 일정 부분 있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수급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종목들의 폭발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확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래서 더 잘 간다라고 모두가 좋은 얘기 할 때가 가장 경계감을 높여야 될 때다.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갈 수도 있고 시장이 흥분하면 이 종목들이 소위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경계 신호를 켜고
혹시라도 마진율이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는 건 위험한 건 아닌지, 또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저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했고 오늘 리포트는 다 대거 목표 주가 상향으로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오늘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그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살펴보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저는 인상적인 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더라고요. 어제도 꽤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건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추정치 문제인지 회사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의 이 마진율과 이 성장 속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HD 현대일렉트릭만 이렇게 좋은 건지 아니면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도 동일한 속도로 좋아지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H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현재 공장도 있고 밸류체인이 가장 넓습니다. 그다음에 LX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뭐 철도 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부가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만큼 뭔가 파워풀하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일렉트릭은 어떻게 보면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입 이슈가 또 마무리되는 그 정도 시즌에서는 또 흔들릴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더 흥분해야 될 시기인가 오히려 머리를 차갑게 식혀야 될 시기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차갑게 식혀야 될 시기다. 남들이 흥분할 때 나는 흥분하지 않아야 뭔가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확인을 하자는 시각이시지 뭐 급등을 했을 때 팔고 바로 나오자 이런 의견은 아니신 거죠? 저는 뭐 조금씩의 비중 축소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예전부터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고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규 매수나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조정시 매수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사서 지금의 주가 상승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흥분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이 점차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력 설비 쪽 주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계감 같이 좀 가져보시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등 쪽에서 눈에 띄었던 쪽이 바로 완성차, 자동차, 현대차, 기아 나란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강한 상승의 배경, 이제는 좀 한때는 트럼프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건가? 어제 강한 반등 어떻게 보셨어요? 내일과 모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현대차 맞아요. 내일 실적 네. 발표하고 뭐 기아는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기업의 실적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은 당연히 뭐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 뭐 고점이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 가격 딱 한 억가 남기고 현대차는 떨어졌는데 네.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되돌림은 뭐 실적 앞두고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차보다 기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의 PER과 영업이익률을 도식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는 선은 이 여러 개를 회귀 분석해서 하나의 선, 평균선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회귀 분석의 평균이라고 하면 조금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일단 뭐 그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선 위에 있는 기업들, 포드, 혼다, 도요타 정도가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0% 넘으면서 저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글로벌 1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도요타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기업들은 10% 넘는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렵죠. 1,000만 대 넘게 팔고 있는 도요타와 동일 취급을 받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6배, 뭐 그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봤을 때 현대차가 9%, 기아차가 지금 한 1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저 회기선으로 붙는다고 가정해 보면 누가 반등폭이 클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기아를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차가 미국에 지금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더 많이 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현대차가 지금 캐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수출하는 물량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현금으로 주고 있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현재 어떤 차를 파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대차는 투싼이 주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아를 보시면 텔룰라이드가 주력입니다. 두 차가 크기가 다르죠. 텔룰라이드는 대형이고, 그러니까 풀 SUV고, 그다음에 투싼은 소형 SUV란 말이에요. 둘 중에 누가 마진율이 좋을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팔고 있지 않고 미국에 팔면서 나름의 어떤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SUV가 강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또 신형 모델인 픽업 모델도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일단 뭐 기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훨씬 매력도가 높고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을 놓고 봤을 때도 스포티지, 텔룰라이드 그다음에 소렌토를 팔고 있는 이쪽의 모델 라인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더 무게감을 주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재고 관리가 기아가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현재 기아가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의 전반적인 반등은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지 않고 해리스가 된다라는 뭔가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GM도 이제 종가 부근에 확 밀린 걸 보면은 결국은 이 시장이 약간 뭔가 이익이 떨어진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이익은 떨어뜨리는 그런 구간이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내년 이익은 올해보다 하향된다고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너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현대기아차도 레거시여서 전기차가 안 팔려도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차 중에 SUV를 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쓸만한 픽업 트럭 하나가 더해진다면 미국 시장에서 좀 더 모멘텀을 더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모두 기아가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주 후반에 현대차, 기아 나란히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실적 발표 보고 나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접근 시점이라든지 단계 실적 발표 전후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런 최근에 뭐 이런 대형주들도 한 번에 사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형주마저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오늘 지금 호가상으로 두 종목 모두 별로 그렇게 뭐 달갑진 않은데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부터 편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대신 편입하는 종목은 현대보다 기아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아 그 전기차 쪽에서도 전기차에 뭐 캐즘이 왔고 이미 더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서 소위 뭐 100만 대 가량 팔리는 볼륨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를 살펴봤을 때 뭐 지금 현대차도 캐스퍼 EV가 나왔지만 저는 EV3 정도의 크기의 항속거리 정도가 오히려 유럽 시장이나 이런 다른 시장 쪽에서 좀 먹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아의 EV3가 볼륨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고 PV5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모로 쓸모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PV5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껍데기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게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장차를 올릴 수도 있고 약간 모듈형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껍데기를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벤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지금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 계속 현대차가 최근에 무슨 자동차 전시회 같은 걸 하면 네. 보여주는 그 차량 중에 하나인데 저런 이제 모듈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착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현대차도 비슷한 걸 하고 있지만 저런 형태의 차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뭐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 뭐 상용화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일단 뭐 기아 쪽을 뭐 오늘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차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